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고대 성형수술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는 성형수술을 현대의학의 산물로 여기지만 그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인들도 지금 우리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때로는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외형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고대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고대인들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집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피라미드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형수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이집트 필사본에는 코 재건 수술에 대한 암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미이라,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외형을 보존하기 위한 정교한 시술들이 동원되었는데, 람세스 2세의 미이라에서 발견된 외과적으로 보강된 코는 그들의 기술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생전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이라 제작 과정에서 얼굴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루고 필요한 경우 외과적인 처치를 가했다는 기록들은 이미 그 시대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아름다움은 신성함과 연결된 개념이었고, 죽음 이후에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영원한 삶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비로운 나일강의 문명 속에서 피어난 이러한 외형 보존 기술은 현대의 성형수술과는 그 목적이 달랐을지라도 인류가 외형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형수술의 기록을 품고 있는 고대 인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800년에서 6세기경, 인도의 의학은 이미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 수슈루타라는 위대한 의사가 집필한 수슈루타 상히타라는 책은 전 세계 의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이 책은 코 성형 수술을 포함하여 무려 300가지가 넘는 수술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에 기록된 코 재건 수술이 바로 오늘날 피부 이식의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형벌의 일환으로 코를 자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모가 손상된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코 재건 수술이 활발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수슈루타 상히타에 묘사된 코 성형 수술 방법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먼저 덮어야 하는 코 부분의 크기를 나뭇잎으로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뺨의 피부 조각을 떼어내 코에 덮고 뺨의 혈관을 코에 연결하여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코에 이식할 피부를 올린 후에는 섬세하게 꿰매고 피마자유 튜브를 콧구멍에 넣어 수술 부위의 모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정교하고 과학적인 시술이었을까요? 이 기술은 단순한 외과적 처치를 넘어 인류가 외형을 회복시키려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후 아랍어로 번역되어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서양 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1794년 런던 젠틀맨스 매거진에는 영국 군인들이 인도에서 코가 잘린 마차 운전사의 코를 복원하는 성형수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의 성형수술 기법이 서양 의사들에게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많은 서양 의사들이 인도로 건너가 이 놀라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슈루타 상히타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기초 교재로서 인도의 의료 지식을 집대성한 걸작이며, 이는 고대 인도가 이미 현대적인 수술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단순히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모를 복원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로 향해 보겠습니다. 힘과 영광의 제국 로마에서도 성형수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성형수술은 주로 부상치료와 관련된 재건의 목적이 강했습니다. 특히 검투사들의 부상은 흔한 일이었고, 이들의 부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성형기법이 발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공중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몸에 큰 상처나 흉터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고, 이는 상처를 가리고 외형을 복원하려는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병원에서도 성형수술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중 부상당한 군인들의 얼굴이나 몸의 손상을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라는 외과 의사는 성형하고자 하는 부위와 가장 가까운 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기법을 창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오늘날의 피부 이식술과 유사한 원리를 고대에 이미 적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인들에게 외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과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부상으로 인한 외모 손상이 전투력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의료진들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성형수술은 인도의 경우처럼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기능적, 사회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는 분명 외형을 개선하려는 인류의 보편적인 욕구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성형수술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역시 재건이었습니다. 사고나 질병, 혹은 형벌 등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 부위를 복원하여 기능과 외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코가 잘리는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코 재건 수술은 단순히 외모를 되찾는 것을 넘어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시도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썩은 우유를 이용한 화학적 박피술로 피부를 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오늘날의 필링과 유사한 개념으로 미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과적인 시술을 시도했던 초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미를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미에 대한 집착은 현대인들 못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시대의 기술과 의학 지식이 한계가 있었을 뿐, 외모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했음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발전의 역사입니다. 성형수술 역시 시대의 흐름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성형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명맥을 이어가며 꾸준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의 가스파레, 타글리아코치와 같은 의사들이 등장하며 성형수술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피외과 수술법을 통해 성형수술이 단순히 외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정신상태와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형수술을 기능 회복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근대에 이르러 성형수술은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성형수술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부상당한 수많은 군인들의 얼굴과 신체, 손상을 치료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술 기법들이 개발되고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취 기술의 발달은 수술을 더욱 안전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취가 없던 시절에는 고통 속에서 수술을 감당해야 했지만, 마취 기술의 등장은 환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의사들 역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수술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성형수술은 미용적인 목적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컴퓨터 영상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안전하며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름 개선, 눈매 교정, 코 성형 등 다양한 미용 수술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대 성형 수술의 뿌리에는 바로 고대인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발전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미이라부터 인도의 경이로운 수시루타, 상이타, 그리고 로마의 실용적인 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때로는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외모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비록 원시적인 도구와 한정된 지식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현대 성형수술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감을 얻고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인들이 성형수술을 통해 잃어버린 코를 되찾고 상처받은 외모를 회복하여 삶의 희망을 찾았듯이 오늘날의 성형수술 역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지혜와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고대인들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형수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인류가 얼마나 끈질기게 삶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신감과 외면의 조화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